0902 5강 만흥 선생님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만흥은 윤선도 작가의 시고요. 여기서 지금 총 6수의 연시조라고 되어 있는데 수라는 개념은 우리 지금 시로 따졌을 때 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이 6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시조는 요 3줄짜리가 하나의 이제 수라고 보는 건데 요 하나의 수만 가진 시조를 평시조, 단시조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여러 수가 있으면 연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대요. 이 작품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도 한가로운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과 흥취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의 삶에서 만족감과 흥취를 느끼고 있는 거.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집중해서 봐야겠죠.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래서 자연에서 즐기는 요 자부심은 뭐 안분지족이라든지 안빈낙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니까 충신 연주지사 또는 이제 강호가도의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갈래를 보면 평시조이면서 연시조고요. 평시조랑 연시조랑 다른 말인가요? 라고 하는데 연시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총 여러 수로 되어 있는 시를 연시조라고 한다면요. 얘와 반대되는 개념은 단시조가 되겠죠. 하나의 수만 있는 시조. 그러면 평시조는 뭐냐면 얘와 반대되는 개념은 어시조나 또는 사설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시조의 기본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장, 6구, 45자 내외 요게 시조의 기본형이죠. 요 시조의 기본형을 잘 지키고 있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합니다. 얘도 지금 보면요. 산수간, 바위 아래, 뛰집을 지노라 하니 사음보죠. 거기에다가 산수간 바위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함의 뜻은 나의 분인가 하노라 라면서 의미 단위로 6개로 나뉘니까 6, 9 그리고 글자 수로 봤을 때 3, 4, 3, 4 3, 4조죠. 3, 4조니까 위에 한 줄이 14자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은 45자 내외라는 평시조의 그 기본 단위도 잘 지키고 있을 뿐더러 맨 종장에 있는 요거 종장 첫음보 삼음절도 평시조의 하나의 그 형식이 되겠죠. 물론 어시조나 사설시조에서도 요 부분은 지켜지고 있긴 해요. 종장 첫음보 삼음절 요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평시조라는 건 시조의 기본 단위, 시조의 기본형을 매우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시를 평시조라고 하고요. 강호, 한정, 자연, 친화, 은인 이런 것들은 다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임금의 은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윤선도는 이제 당쟁 와중에 여러 차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만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면요. 시상 전개 방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상 전개 방식.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초장이랑 중장에서는 보통 현실과 자연, 속세와 자연을 대조함으로써 종장의 마지막으로 자연을 선택해서 귀의한다라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 속에 묻혀서 유유자적하는 삶이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삶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월등히 낫다는 가치관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흥에서 나타난 자연과 속세의 대립인데 자연을 긍정적인 것으로 속세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고요. 자연 속에서 자연과 친화하면서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세는요, 작가가 지향하는 공간이 자연과 대립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작가에게 속세란 사실 좌절감을 안겨줄 벼슬길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작가는 벼슬길에 오르고 나서 당정에 휘말려서 계속해서 유배를 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좌절감을 안겨주는 벼슬길이기 때문에 이 작품 벼슬길에서 맛본 좌절을 통해서 작가가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 응거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의 자연은 작가가 지향하는 공간, 속세는 현심이나 또는 벼슬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본문에서 자연 산수간의 바위 아래 띠집은 이제 초가집을 보면 우리 요렇게 초가가 올려져 있고요. 초가 이렇게 뭔가 집단 같은 게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띠로 두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띠로 둘렀다라고 해서 띠집이라고도 불렀던 거야. 그래서 산수간 자연 속에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모르는 남들은 그 자연이 좋은 줄 모르는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내 뜻을 모르는이 될 수도 있어. 아무튼 그런 남들은 웃는다, 비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야암은 향암이라는 말인데요. 시골뜨기,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화자가 자신을 낮추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뜻은 내 분인가 하노라. 내 생각으로는, 내 내심으로는 내 분수인가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연은 동그라미로, 세속은 또는 현실은 세모로 제가 표현하고 있고 요 남들은 자연에서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이나 세속을 의미하는 세모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문단 그 제1수의 내용은 안푼지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담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리밥 풋나물이라고 했는데 보리밥의 풋나물은요 매우 소박한 식사입니다. 쌀밥도 아닐 뿐더러 풋나물이라는 건 아직 풋냄새가 나는 또는 싱싱한 나물이라는 뜻으로 직접 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박한 식사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다라고 하면서 그 남은 여남은 일 그거 외에 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시랴 요게 서리법이 되겠죠. 서리법. 그래서 제2수에서는 서리법을 통해서 요거 필기 안 했는데 필기해주세요. 서리법 빨간색으로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서리법을 통해서 나는 부귀영화의 삶이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연은 동그라미, 속세와 관련된 거, 현실과 관련된 건 세모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제2수에서는요, 가난한 삶일지라도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삶, 안빈 낙도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리워하던 님이 오다. 현실의 존재죠? 이런 현실의 존재, 속세의 존재가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여기에서도 서리법 사용됩니다. 서리법. 그래서 무슨 뜻이야? 현실에서의 누군가 오더라도 그만큼 반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만큼? 자연에 있는 매만큼, 먼 산만큼요. 이 산이 말씀도 웃음도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산은 원래 인격체가 아니잖아. 근데 산이 스스로 말씀도 웃음도 안 하길 선택한 것처럼 표현했으니 의인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아도 못내 좋아한다. 내가 내심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무라일체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말씀도 웃지도 않음에도 나는 이 산과의 그 친근감과 좋음을 느끼잖아요. 반가움을 느끼잖아. 좋음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라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삼공더러, 삼공은 삼정승을 뜻하는데 영의정, 자의정, 오의정. 그 조선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를 뜻하죠. 이런 걸 낮다고 하더니 누군가 그 삼정승을 정말 좋다고 하더니
만승은 만승천자의 줄임말인데요. 만배의 수레를 부리는 천자라는 뜻으로 보통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 삼정승이 누가 낫다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천자가 와도 이만큼 좋으랴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서리법 쓰이죠. 아마도 임천하능인데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치입니다. 이러한 흥치는 비길 곳이 없다. 어디다가 비교해 볼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이 삶이 좋다. 심지어는 삼정승이 되는 것이나 또는 천자, 황제보다도 훨씬 더 임천하능,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치가 좋다라고 하면서 사수에서는 그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소부허유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가 약도떠라라고 하는데 약도떠라는 야같더라입니다. 야같더라. 그러니까 영리한데 조금 좀 영악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부와 허유가 중국 요나라의 은자거든요. 은자는 뭐냐면 자연에 은거해서 삶을 살아간 사람. 그래서 이 소부허유가 자연에 은거해서 사는 삶이 참 야같다. 좋은 거 지만하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임천하능이 비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성정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다 알고 인간 만사, 이 속세의 일들을 한 일도 아니 맡겨. 자, 근데 사실 하늘이 화자한테 일을 안 맡긴 걸까? 아니면 화자가 이러한 속세의 일을 다 던지고 은거한 걸까? 사실 화자가 자연 속으로 내려오는 게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만사의 한 일도 아니 맡은 건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일을 안 맡겼다라고 하는 건 주객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인간 만사를 다 제치고 강산으로 온 건 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마치 누군가 시켜서 한 것처럼 주객전도식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강호 한정이 드러나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정취. 자, 그리고 나서 자연, 강산이 좋다 한들 내 군으로 누웠느냐? 내가 군수가 뭐라고 누웠겠어? 여기서의 서리법은요, 자연이 좋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연군지정, 임금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연군. 그래서 닌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임금이 다 나를 잘해줘가지고 내가 여기 강산에 와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임금님 사랑해요지만 임금한테 해줄 게 없어서 조금 서럽네 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만흥의 내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분지족, 안빈낙도, 무라일체, 임천하능, 그리고 연군지정까지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자연 좋아요랑 임금 좋아요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필기를 혹시 못한 친구들은 제가 지금 내려줄 테니 필기하시는데 여기 이 시랴에는 서리법 적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1어 하랴에도 서리법 있어야 되겠죠? 이만 하랴에도 서리법 있어야겠죠. 이런 서리법들은 자연에서의 그 즐거움, 자연에서의 안빈낙도, 무라일체, 안분지족 등을 이제 강조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지금 필기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서리법 누웠느냐는 연군지정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웠느냐 보고 이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거야 라고 하면 틀렸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부터 푸시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1번이요. 표현상 특징을 찾으라고 했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정서? 계절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유사한 정서를 담은 연을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맞죠? 자연 그리고 속세 대조시킴으로써 자연 좋아요 라는 내용을 담은 연을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맞죠? 서리법은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맨 밑에도 등장하고요.
화자가 경험하고 나서 새로 깨달은 바를 진술하고 있다. 내가 자연에 살아보니까 자연 너무 좋아. 라는 거 진술하고 있죠. 의미가 대립적인 시어, 자연과 속세요. 주제를 강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 고르라고 했는데 욕심을 버리고 유욕을 자적하며 살기를 원한다. 맞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나 너무 자연 좋은데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맞죠? 근데 자신의 현재 생활을 임금님도 함께 같이 저와 자연에서 삽시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쵸?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삶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와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 맞고,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네요. 미안해요.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윤선도는요, 자연 속에 사는 게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여겼고 겸손한 태도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거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의 태도를 찾을 수 있죠. 딴 거 다 맞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벼슬 하지 않는 것을 업신 여기는 그 모를 남들의 웃음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통해 벼슬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점을 엿볼 수 있고 그 모른 남들의 웃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쵸? 요거는 추측일 뿐이고요. 거기에다가 벼슬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점, 요거는 모르는 일이죠. 사실 이게 벼슬이 속세라고 한다면 욕심이 없는 게 맞는데 그 작가 자신을 본다면 벼슬에서 좌절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이 있으니까 연군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이것도 다 추측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벼슬이 속세라고 한다면 욕심이 없다는 점을 엿볼 수 있더라도 그 모르는 남들의 웃음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5번이었어요. 자, 4번은요.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 맞는데 서리적 어조를 통해서 무라일체의 경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임금님 사랑해요. 영군지정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고요.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1수의 그 초가집이나 2수의 보리밥 풋나물은 비슷한 이미지 뭐겠어요?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1수의 남들은요, 그 모르는 남들이네요. 5수의 강산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일까? 그쵸? 자연이 정말 좋은데 그거 모르는 남들은 날 웃는다 한다고 하죠. 이것도 맞는 거 되겠고. 그리더님은 먼 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대상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더님이 먼 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대상? 맞나요? 그리더님은요, 먼 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대상 맞죠? 왜? 그리던 님이 온다 하더라도 먼 매보다 덜 반가울 것 같아. 두 개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 먼 매가 좋아요 하는 그 태도를 강조하고 있죠. 누구셔 역시 강산에서 임신하는 느낀 사람? 누군가가 상공이 낮다고 했어. 여기 누구셔는요, 강산의 즐거움보다는 상공의 즐거움을 더 누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 4번이 정답이겠죠? 사수의 소부 허유처럼 영리하지 못했던 화자 자신을 일수의 해함으로 표현한 것이겠고, 처음 소부 허유처럼 처음부터 은일하게 살걸, 은거해서 살걸. 화자는 벼슬길에 나갔다 왔죠. 그래서 나를 향함으로 표현한 거야. 나 어차피 시골뜨기야. 자, 이렇게 표현한 까닭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소부 허유처럼 응가하지 못했음 이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진술 되겠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에 5번, 5번에 4번이었고요. 서술형 평가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시어 두 개는 삼공, 만승, 인간 만사 중에 뭐 아무거나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를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데 그 모르는 남들이거든요. 자연에서 사는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니은과 관련해서 삶의 태도. 니은은
여기 있죠? 내 분인가 하노라? 안본지족이네요. 안본지족의 삶을 지향한다. 그리고 윗글에서 화자가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3호절이라고 했으니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모르는 남들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은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아니지 이제 다음에도 다른 작품으로 선생님과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